네, 저희 한 주간 저 전략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폭풍 같은 장세를 지나고 이번 주는 또 어떤 일이 대기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을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뭐 아메리카 퍼스트죠. 예, 미국 먼저야. 뭐 트럼프 먼저, 일론 머스크 먼저. 네, 공화당이 지금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원 장악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지금까지 놓고 볼 때. 네, 그렇고, 그리고, 인선 자체도 지금 예고됐다시피, 뭐, 트럼프 측근만 충성도가 떨어지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다 낙방. 뭐, 헨리 폼페오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실세 중에 실세죠. 그리고 그 친구라고 하는 벤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일론 머스크는 말 것도 없죠. 기업인 중에서는 거의 뭐 빨가벗고 돈 뭐 2천억 때려붓고 달라들었으니까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는 한 주였고, 이번 주도 과연 그 색깔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죠. 지난주에 보면 미국은 4에서 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냥 미국만 간 거예요. 사실 중국도 갔는데, 중국도 지난주에 상해 지수 기준으로 한 5% 올랐는데, 이건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전인대도 있었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붙이는 나라는 잘 되고 뭐 매갈이 없는 나라는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증시가 굉장히 지난주에도 4에서 5%, 다우 4.6, S&P 500 4.6, 나스닥 5.7 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금투세 폐지가 있었죠. 자, 그 약발이 주 초반에 잠깐 하고 뭐 거의 끝나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섭섭함이 있고, 그리고 뭐 세 번 연속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지난주에 대선은 트럼프 우위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접전으로 봤잖아요. 박빙은 무슨 박빙이야? 압승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도 지난주에 있었는데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이건 뭐 예정대로 됐다. 연준 의장직 사수하겠다. 뭐 트럼프가 자르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고, 향후에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액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뭐 비슷한 정도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미증시는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게 여전히 호재 만발이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도 8%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주가 아니었나.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배한 한 주간이었다. 일부 피해 종목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상승했다. 급등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트럼프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는 한 주간 29% 날아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뭐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거의 9% 상승했죠. 반면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지부진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 그리고 엔페이즈 같은 뭐 태양광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급락세를 이어갔던, 지난 금요일도 마이너스 6%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주와 수혜주가 있는데 미국은 수혜주가 훨씬 많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퍼스트가 미국 시장을 이끌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대통령 사과도 있었고 야당의 집회도 있고 지금 민생과 경제를 논할 틈이 없다. 자, 이런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엇갈리고 있다. 사람과 돈이 다 빠져나간다. 자, 그런 한탄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번 주는 어떤 일정이 있는가? 지난주에 워낙 메가톤급 일정이 많았죠. 갑자기 뭐 우리 그 금투세 페이지는 갑자기 나왔지만은 미국 대선과 FOMC 회의, 자, 요 두 개가 지배를 했던 시장이고, 그에 비하면 이번 주 일정은 좀 초라할 정도로 적습니다. 뭐 중국 광군제가 있고 주 초반에 월요일이죠. 그리고 쇼핑 시즌에 과연 어떤 섹터가 관심을 보일 것인가? 뭐 화장품 얘기 많이 나오겠죠, 뭐.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연준 관계자 발언이 많습니다. 특히 목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얘기가 있죠. 미국 10월 CPI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중동 우크라 전쟁 상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랜덤하죠. 다만 조금 특징적인 것은 이번 주에 목요일 우리나라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10시에 개장한다는 특징도 조금 있다. 어쨌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한산한 일정이다. 그러면 느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뭐 큰 이벤트가 있으면 색깔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런 밋밋한 어떤 일정이라 그러면은 지난주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강도를 떠나서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트럼프 정책 강도 계속 나올 거예요. 트럼프의 입에 의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난주엔 조선업종에 대해서 살짝 그냥 언급해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죠. 트럼프가 뭐 조선업종 우리나라 조선업종 좀 도와다 그런 얘기 한번 해버리니까 떡상을 내버리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 집권한 1월까지는 최소한 이런 트럼프의 입에 따른 등락 이런 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책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의 피해주들 맷집을 보는 게 중요하다. 맷집이 생기면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는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주의 맷집을 챙기는 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은 이제 공화당 트럼프로 넘어갔고 상원도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하원도 지금 거의 압도적인 수준으로 앞서고 있다. 213석을 차지했고 218석 5석만 더 차지하면 과반을 넘어갑니다.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상원도 휩쓴다. 트리플 크라운이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정책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4가지 케이스 정도로 이번 선거를 놓고 봤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까지 상원 휩쓰는 경우 레드 웨이브입니다. 1번 케이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케이스도 있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가져가는 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거의 확률이 없었지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케이스 굉장히 낮죠. 어쨌든 이 4가지 중에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양당을 싹쓸이하는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측근 그러니까 각 요직에 트럼프의 충성심이 넘치는 측근들만 채우겠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트럼프 2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강도 높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은 없잖아요, 이제. 1기, 2기 다음이 없으니까 이번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흐름이 좀 느껴진다. 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 입장에서 수혜주와 피해주는 사실 명확합니다. 뭐 트럼프 정책이 명확하니까 여러 번 보여드렸던 어떤 정책들인데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쪽, 피해를 보는 쪽은 또 뻔하니까 미국은 좀 피해 보는 쪽이 친환경 쪽이나 그런 쪽이죠. 좀 적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전통에너지, 금융, 방산, 철강, 가상화폐, AI, 자율주행. 사실 AI 자율주행은 수혜주가 아닐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AI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사실 혜택을 볼 수가 밖에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 다르죠. 미국 기업들에겐 저렇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겐 수혜주가 적고 오히려 피해주가 커질 수도 있는 자 그런 어떤 리스크가 지금 있습니다. 특히 뭐 공화당이 싹쓸이 해버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뭐 막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기와 다르게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부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 트럼프 측근이 많다는 거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기 때 같은 경우는 공무원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나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행정부 인사들이 얼마나 반발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요. 그렇죠. 이미 요직에 트럼프 측근들만 채우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1기 때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던 어떤 행정부 같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공약 중에서 많은 데는 잘라버리겠다. 공무원 못 자르거든요. 고위공무원은. 근데 그런 법안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실행력이 세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피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쪽입니다. 친환경이나 전기차 뭐 등등 쪽이죠. 그리고 수출주들. 이게 사실 우리가 수출주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수출주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수혜주가 어디냐? 수출주도 아니어야 되고, 뭐 친환경도 아니어야 되고,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결국은 방산 쪽 같은 경우, 뭐 어쩔 수 없죠. 고립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힘을 키워야 돼요. 방산주.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워낙에 떡상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는 정보 요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 엔비디아와 연결된 어떤 직간접적인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관련주, SMR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에 급등한 게 좀 부담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모멘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 그죠? 그리고 바이오 섹터. 원래 이제 어느 지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바이오는 별 상관없다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바이오는 약간 좀 개별 종목화가 됐기 때문에 중립의 느낌도 좀 있어요. 요런 쪽.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수출주도 아니고, 사실은 문화 수출이라서 수출은 수출인데, 거의 지금 트럼프 정권이 생각하는 그런 수출주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대체할 게 있으면은 강한 어떤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정책이 들어오는데 답이 없잖아요. K-팝에 대체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이런 식이죠. 조선이 있습니까? 미국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 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수출주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미국이 어떤 경계를 하는 주력 섹터가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조금 비켜나갈 수 있고 중립적이고 우리만 갖고 있고 요런 쪽에 수혜주가 나오고 있다.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관련주 같은 경우,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해주 중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피해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 X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은 사실은 테슬라와 밀접한 관계죠. 배터리를 납품하고 신뢰성 있는 어떤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스페이스 X로의 어떤 수출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가 점점 캐파가 커지고 있잖아요. 우주 항공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직접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체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LG 엔솔에게 뭐 SOS를 뭐 요구했다 얘기하는데, 필요에 의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2차 전지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글쎄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건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들어가는 게 시장 자체가 전기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우주 항공 쪽에도 산업이 이제 더 커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사실 중요한데, 이들이 뭐 전기 코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배터리로 가고 있거든요.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3시간, 4시간을 잘 못 가요.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동작 목표가 한 8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몸체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양이 한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용량의 배터리, 거기다가 충전이 빨라야 돼요. 그렇겠죠. 뭐 8시간 쓰든 5시간 썼다가 자동 충전을 갖다가 그 10여 분 만에 돼야 되지. 그게 안 되고 거기서 뭐 1시간, 2시간 있으면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LG가 지금 개발 중인 뭐 고용량 고속 충전 배터리 장착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쪽이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테슬라와 연결된 배터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엔솔에 들어가는 뭔가 스페셜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로봇을 보시면은
인공지능 두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몸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고성능 배터리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캐즘이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특별한 스페셜한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같이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이제는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차트가 되겠는데요. 영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조금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만 놀아도 안정적인데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재가 나와서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더 강조가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불안 영역이 되겠고, 그 영역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다. 그때는 돌격의 영역이다. 물론 이건 LG 엔솔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기업에게는 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장주니까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아래쪽에 지난 8월에 견뎠던 이 저점을 깨면 적극 회피 구간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자, 길게 봤을 때는 2차전지 전기차가 캐점을 지나서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을 나눠놓고 보시는 게 좋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2차전지 흐름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다. 그래서 트럼프 1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고, 그리고 트럼프 1기보다 정책 중력이 더 강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총선파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정권 연장도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생각보다 더 셀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계속 가져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간단하게 체크해 본다 그러면은 전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지금 고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고지전입니다. 고지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때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한 땅을 위해서. 지금은 바로 그 고지전과 같은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동부 지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잡아먹고 난 이후에 휴전 협상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일부 지역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점령을 했잖아요. 그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은 거기서 치열한 고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어떻게 관련된 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지금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휴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1월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사이에는 그 중간에는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 트럼프 당선자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와 함께 행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의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예전 트럼프 1기 때 사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쪽에서 뒤통수를 친 게 있거든요. 그 악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 휴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협상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둘 다 양보해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메리카 퍼스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상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지금도 안 좋죠?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간, 거기다 고객 예탁금. 지난주 월요일 우리 세금 검투세 관련 폐지가 나왔지만은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고객 예탁금 폐지가 월요일 얘기 나오면 뭐합니까? 지난주에 트럼프 트레이드 다 묻혀버렸는데, 그래서 국내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쉬운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얼마나 강도 있게 나오느냐 아니면 약화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